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특성화고 2020년 조경직, 조경계획 및 설계 고졸자 버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 기출해설 강의입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보기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단계별 조경 설계 응용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런 게 이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거의 다뤄주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히 공간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차원 렌더링이 제일 마지막이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공부 안 한 분들도 기억, 리을이 있는 1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렌더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3차원 렌더링 이런 거 이제 포토샵에서 하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조경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다, 갤럭시다, 뭐 렌더링이 유출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을라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핸드폰 모양이 어떤 이제 멋진 이제 사진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노출되는 거 있죠? 미리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3차원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경에 대한 어떤 놀이터라든지 혹은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렌더링을 한 거를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든 거를 3차원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는 공간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 도면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랜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3차원 렌더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능사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와 이게 뭐야? 막 이럴 수는 있겠지. 그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당황할 필요가 없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출해설 강의를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 시험장 가면은 서울시 조경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이 굉장히 높잖아요. 98점, 뭐 95점, 막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98점 정도 맞으려면 거의 뭐 조경학이나 조경 계획 파트 쪽에서는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되잖아, 그죠? 계획 설계도. 근데 이제 보면은 문제 자체가 대부분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나한테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출제자가 거의 이거를 막 무슨 엄청 뭐 기술사처럼 그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아. 문제를 잘 읽어보면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2번 조경 계획과 조경 설계를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이제 내용을 보자면 1번 조경 설계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 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건 설계가 아니라 뭐예요? 계획이죠. 그죠? 그리고 적용 계획은 합리성보다 창의성을 더 요구하다. 창의성. 이건 기능사만 공부했던 분들도 이거 보자마자 에이, 답 1번, 2번 아니네. 이게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3번. 조경 설계는 조경 계획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설계자는 뭐 계획자를 무시하고 계획자는 설계자랑 뭐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요게 문제에 나와서는 안 되지. 그죠? 그리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조경 계획은 문제의 발견과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가 뭐 지형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토지 이용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고 문제 발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조경 계획의 핵심이지,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3번 설계도면 작성과 관련하여 치수 및 인출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치수하니까 갑자기 치수 보소선하고 치수선이 생각날 것이고 인출선까지 포함한 걸 보니까 일단은 얇은 실선 막 두루룩 나오고 있지, 그죠? 자, 1번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긁는다. 맞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고 2번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에 직각이 되도록 긋는다. 그거 맞지? 그죠? 이렇게 치주 보소선이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직각을 그려야겠지. 요렇게 치수 보소선이 있으면은 요렇게 그어야겠지. 그죠? 응? 됐지?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아니고 맞는 거니까. 그리고 3번 치주 보조선의 양 끝은 화살표나 점으로 경계를 명확히 이게 틀린 내용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치수 보조선의 양끝에 하는 게 아니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치수선에다 해야지. 치수 보조선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로 하든지 점을 찍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좁잖아. 그러면은 요게 치수 보조선이면은 너무 좁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어떻게 하기도 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요런 식으로 긋기도 해. 그죠? 아유, 그림이 좀 이상하네. 자, 어찌됐건 정답은 뭐다? 3번이다. 4번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며 도면 단위는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1, 2, 4번이 맞는 표현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4번 보기 1은 조경계획과 설계의 과정 순서도이다. 보기 1에 가가 속하는 활동. 야, 매번 말하지만 이거는 거의 해마다 나오잖아. 그죠? 제가 2021년도 기출해설 하면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요딴 문제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가려두거나 혹은 순서를 맞추거나 혹은 각각의 의미, 사전적 의미를 맞추는 문제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아. 그죠? 본 강의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보너스 문제 4번. 그죠? 자, 1번 목표 설정을 하고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있으면 원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삭제된 거예요.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시공 및 감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뭐냐? 이 안에 들어갈 게 분석 파트겠지. 그죠? 조사, 기초 조사. 자, 그래서 조사 및 분석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경관 조사. 기억. 음? 관련 법규 검토. 그렇지. 이것도 봐야지. 그렇지. 디귿 토지 이용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토지 이용 분석, 뭐 주변 토지 이용의 분석을 들어가면 맞는 얘기지만 디귿은 여기에 들어가. 기본 계획에. 그리고 공간의 정확한 규모를 제시한다. 이거는 기본 설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인 1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쭉쭉 넘어갑시다. 자, 5번 보기의 수목 표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냥 항상 우리 이제 특성화고 시험장에 갔다 오신 학생들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딴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거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수고가 4m이다. 3니트나무 세 그루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여기에 요렇게 찍은 거를 요렇게 가져온 게 뭐예요? 인출선이 되겠지.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죠? 자,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H는 4.0이다. 그죠? H는 뭐야? 수고죠. 수고. 나무의 높이. 그죠? 이거 맞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자, 4m이다. 자, 그리고 R은 20이다. 이건 센티미터지. 그죠? 단위가 다른 거 아시죠? 자, 흉고 직경이 20cm이다.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네. 왜 이게 2번이 정답일까? 우리가 보통 20에 대한 높이를 표현할 때 수고, 수간 폭, 혹은 지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흉고 직경은 B고 근원 직경은 R이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흉고직경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딱 갔을 때 가슴 높이 1.2m, 가슴 높이에 있는 1.2m를 잰다. 그게 흉고 높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뭐야? 가슴이 영어로 바스트, 그죠? 그래서 B야. 간단하지. 그래서 정답은 이게 R이라고 했는데 이게 흉고직경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옳지 않은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R은 뭡니까? 레알입니까? 이건 아니고 원래 이제 이거는 ROT라고 해서 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뿌리, 근원 이런 뜻이긴 하는데 원래 또 이제 뿌리에 대한 그 내용도 또 있기도 하거든. 기능사에서는 거의 안 다루지만은 근데 이제 어찌됐건 참고로 알아두자고 루트란 뜻이에요. 자, 보고 세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렇지. 같은 규격의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렇지. 이렇게 점을 찍지.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시키죠. 만약에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여기에 나무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아니야. 하나 더 가자. 네 개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류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인출선을 그을 때 여기 점을 이렇게 딱 찍어볼까? 점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연결해야겠지. 근데 이거랑 이것도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점프를 떼야 돼. 점프를. 이런 것도 있기도 하는데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찌됐건 같은 구역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다. 다 인출선이 연결돼 있죠. 그죠? 세 그루가 심어져 있다. 같은 규격이에요. 자, 넘어가고 6번. 보기 1의 배식 설계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배식 기법에 대한 것도 거의 매번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식이냐, 정형식이냐.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이미 부등변 관련해서 한번 볼 것 같은데. 자, 1번. 그렇지. 가는 부등변 삼각형 식재 형태이다.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 맞지? 그죠? 자, 그리고 니은은 이거 많이 보던 거네. 이미 식재네. 그죠? 자, 나는 같은 형태의 종류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으로 식재. 열식인데 요거는 아니지. 요거는 열식이니까 정형식이겠지. 자연식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다는 자연 상태의 식생을 구성하여 모방하여 수종의 크기, 수용의 다른 두 가지를 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맞죠? 군집, 그죠? 군집. 자, 식생이 잘 보면은 요것과 요게 어떻게 돼 있어? 두 가지 식생이에요. 자, 그리고 리을은 가나다. 가나다는 모두 정형식, 배식 종류이다. 아니지, 자연식, 배식 종류이죠. 맞는 거는 기억 디귿이네. 어디 갔냐? 1번 되죠. 자, 이런 문제 종종 나옵니다. 기능적,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단위 공간에 대한 형태와 크기를 설정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통일시키는 과정을 표현하는 조경 설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키워드 한번 찾아봅시다. 본 강의하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를 찾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를 못 찾으라 그랬어요. 이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통일, 키워드 하나. 그죠? 그리고 단위 공간에 대한 형태와 크기를 설정하고, 그치? 나오지. 그러면 뭐야? 4번. 아주 쉬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7번도 건너뛰고. 자, 8번 완충녹지. 완충녹지 설명 이제 안 들어도 되지. 그죠? 어디 공장이라든지 혹은 고속도로 변에 이제 바로 이제 뭐 놀이터를 둔다든지 혹은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뭐 시끄럽기도 하고 공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차량 사고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일정 공간에 완충녹지를 둬서 방풍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해라든지 혹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것을 해주는 녹지가 완충 녹지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봅시다. 자, 1번 재난 발생 시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요것도 솔직히 맞는 내용인데 기능사 쪽에서 달달달달 밑에 부분만 외웠던 분들은 1번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야. 보기 1번이. 그래서 일단 내두자고. 자, 2번 철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지역 간의 연결도로의 인접구역에 계약한다. 맞지, 그죠? 이거 옳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2번이 틀렸지, 그죠? 자, 그리고 3번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하면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을 계약한다. 일단은 1번 내용 보기 1번을 모르더라도 3번 보자마자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답이지, 옳지 않은 거. 왜? 자, 녹지를 얘기할 때 완충 녹지랑 경관 녹지가 있다 그랬잖아. 경관 녹지가 다 이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1번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갸웃했던 사람도 답이 3번이구나 라고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4번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1, 2, 1, 3, 4번이 맞는 내용이고 죄송해요. 1, 2, 4번이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거고 여기서는 3번이 옳지 않은 거 됐죠. 경관, 녹지에 해당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야, 요것도 아마 요 수준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할 때 보통 요것도 틀리는 분들 은근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해. 특히 우리가 이제 도면에 대한 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뭐 퍼글러라든지 혹은 지표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그 토지 혹은 콘크리트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외우라고 해도 보통 이제 기능사 시험 자체가 60점이면 합격이 되잖아요. 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 내용 자체로는 어렵지는 않아. 요걸 뜻하는 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수위죠. 수위. 그죠? 수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알아뒀으면 좀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10번. 실제 높이 1m의 기둥 미로 기둥이 있다. 미로 기둥인데 이를 축척으로 1대 20으로 기초 상세도를 그리고자 할 때 도면에 표현되는 미로의 기둥 높이는 몇 센치냐?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단위를 통일해라. 단위를 통일해라. 이건 센티미터고 이건 미터잖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m는 몇? 100cm죠. 그죠? 자, 그리고 몇 센치로 표현했을 때 2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20을 그냥 나눠버리면 돼. 자, 정답은 뭐예요? 5cm지. 5cm. 5cm 곱하기 20이면 100cm고 그게 결국은 1m라는 소리잖아.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됐고. 자, 1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배수 방법은 자, 요거 틀린 애들 꽤 있었을걸? 그죠? 배수 방법. 대부분 기능사만 준비했던 우리 특성화고 추천 체험반 같은 경우에는 배수 방법에 대한 거는 은근 포기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좀 어렵지는 않아요. 좀 봅시다. 식재지가 불투수층으로 불투수층이 뭐라 그랬어? 물이 안 통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그죠? 물이 뭐 통해? 안 통하지. 그죠? 자, 근데 그 두께가 야, 선생님 콘크리트가 1m래요. 그죠? 1m래요.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만 불투층이 아니야. 근데 굉장히 좀 0.5에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두께가 물이 안 통하는 곳이래. 그죠? 그리고 그 하층에는 투수층. 대부분의 토지는 투수층이죠. 물이 이게 통하는 거. 저 밑에는 물이 통하는 곳이래요. 자, 물이 안 통하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 물이 비가 오고 또 물을 주고 하다 보면 계속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썩잖아. 썩어. 그죠? 그래서 물이 통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플랜터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하층의 투수층까지 나무의 구덩이를 관통시키고 여기 있네. 투수층까지 구덩이를 관통시키고 모래를 객토하는 공법.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렇게 지면이 있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뭐야? 아스팔트나 혹은 철근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무를 그냥 이렇게 좀 파가지고 여기다 흙 좀 넣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뚫어버려. 어디까지? 투수층이 있는 지면까지 뚫어버려. 그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모래 혹은 흙을 객토하는 방법이 뭐냐? 뭐야? 사주법이죠. 사주법.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본강의에서 제가 쇠파이프 이렇게 들고 나무를 쿵쿵 찍으면서 당신의 사주를 땅의 사주를 봐주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머도 하고 했었잖아. 사주법. 그죠? 사구법은 솔직히 그래 사구법도 해줄까? 이 기출 해설은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본 강의처럼 너무 자세하게 해주면 안 돼. 근데 사구법, 암거 배수, 명거 배수.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 해주자면 일단은 보통 우리 사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토 관련해서 밀입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토가 있죠. 근데 뭐 약간 이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사토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모래로 이런 식으로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버려. 그게 사구법이거든.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알면 돼. 보통 이 배수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오거든. 사주법 아니면 암거 배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구법은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직선으로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암거 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암거 배수는 땅을 파 일단 땅을 파가지고 관을 매립하는 거예요. 관을 매립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되나? 우리가 보통 물이 이런 식으로 고이게끔 사구를 하나 설정을 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물이 잘 안 통하는 데서 물이 일로 고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관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관 끝에 이제 흙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관이 막히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부직포라든지 이렇게 천을 감싼다고. 그래서 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암거배수고, 암거배수. 명거배수는 반대로 그냥 지면에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이거 도랑 판다 그러죠, 도랑. 그래가지고 우리 그 텐트 같은 거 치면 텐트를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다가 이제 비 오면 이제 텐트 안으로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빗길 내잖아, 빗길. 그게 명거배수야.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뭐가 나온다? 사주법에 대한 내용 나오거나 관을 쿵쿵 뚫는 거야. 왜? 아스팔트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없은 게 아스팔트에서 땅으로 그냥 구멍을 파가지고 되는 거 사주법. 그죠? 사주 본다. 막 이런 얘기 해줬잖아. 그리고 암거배수 뭐라고? 관. 그죠? 파이프 설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휴게 공간, 벤치 등 그늘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자, 봅시다. 휴게 공간, 벤치 등 그늘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식재 수목으로 사용하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좋은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보통 아니 선생님 수목에 대한 종료 문제는 뭐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런 문제 튀어나오면 어렵게 내지는 않아. 보통 이제 지피식재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피나무, 그 주목 혹은 이제 개수나무 이런 그 지피식재에 대한 내용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지표죠, 지표. 아유, 헷갈린다. 지표 식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차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차폐식재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사철나무랑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어. 광나무 기억나요? 광나무? 대표적으로 두 개만 안다면 이 광나무랑 사철나무는 여러분 머릿속에 두십시오. 이렇게 매번 얘기는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보도블럭 이렇게 있으면은 찻길 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각을 세운다 그러지. 대표적으로 사철나무랑 광나무 있다고 매번 얘기 드리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그 수목에 관련된 이제 조금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휴게 공간에 벤치 등 그늘을 줄 필요가, 이거 녹음식재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고가 2m 이상 돼가지고 사람이 그늘에서 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녹음식재고. 그죠? 근데 사철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하고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땅에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4번 사철나무 밑에서는 그늘에서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부분은 사철나무, 광나무, 그리고 대표적인 수종이 있죠. 그런 거 몇몇 가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수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외우거나 혹은 적게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은 점수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꼭 외우라라고 하는 거는 좀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리고 시설물 시공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도 쉽다. 시설물의 시공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기초부를 하고요. 당연하지. 그리고 구조부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합부를 하고 마감부를 하고 1번이 정답이네. 답 딱 떨어지죠? 요거 보고서는 뭔 소리지 이러면은 빨리 본강의 공부하고 와야 돼. 기출해설에서 모든 걸 다 설명받으려고 하면 안 돼. 자, 이거는 검증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죠?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내가 공부한 데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이론 강의 공부 다 하고 모의고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2달 전쯤에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틀리는 부분 위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본 공부를 다시 하라 그랬지.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14번 보기의 조경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식물의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 벌써 키워드 튀어나왔죠.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들 중에 목본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스스로 서지 못해. 스스로 서지 못해. 슬프구나. 기거나 타고 오르는 조경식물이다. 자, 교목은 뭐라 그랬어? 뿌리 하나에 나무 하나가 곧게 솟은 거. 그죠? 관목은 뭐라 그랬어? 조금 적게 나오지만 뿌리 하나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리고 단연생 초보는 그 잔디 같은 거. 그러면 만경목이 뭐라 했어? 이게 만경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만경목은 뭐예요? 덩쿨나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3번. 딱 봐도 덩쿨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지형의 상태 및 표고 파악을 위해 주곡선 5개마다 굵게 표시한 등고선은 등고선 문제도 한 2, 3년에 한 번씩 매번 나오죠. 등고선에 대한 내용에는 일단 정답은 너무 쉽잖아. 그죠? 계곡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형의 높고 낮은 표고차를 할 때 등고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가장 주된 선으로 등고선을 표현하는 선은 뭐야? 가장 주된 선은 뭐야? 주곡선이지. 그죠? 그리고 주곡선 5개마다 이제 개수를 한눈에 팍팍팍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야? 계곡선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등고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약간 이제 주곡선이나 계곡선만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있죠. 어디가 그래? 여기가 그래, 여기가 그래,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2분의 1선, 요것과 요거의 절반 정도를 파선으로 표현하는 선이 있어. 파선으로. 파선 잘 안 그려진다. 이게 뭐야? 간곡선이죠. 그래서 경사가 조금 완만한 지역을 이렇게 간곡선으로 표현을 해. 2분의 1,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고선의 높이차가 20m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10m가 되겠지. 높이가 그죠? 그게 간곡선. 경사를 갈아버렸다. 기억나죠? 간곡선이고. 그럼 선생님 조곡선은 뭡니까? 이거보다 더 넓은 거야. 여기서 또 하나를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파선이 아니라 점선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점선을 하는 거. 그게 조곡선. 그래서 강의하면서도 내가 평소에 욕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존나 평평해 하면서 조곡선을 막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죠? 존나 평평해. 그래서 조곡선이다. 존나 점을 찍어야 돼. 점선으로 표현한다. 그죠? 그리고 4분의 1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 자, 됐고 16번. 보기 1의 공간 특징에 적합한 세부 공간 설치 시설물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은 볼게요. 정적인 휴식 공간이다. 정적인 휴식 공간 튀어나오자마자 일단은 미끄럼틀 정답 아니고, 그죠? 그네 정답 아니고, 이게 그네랑 미끄럼틀인지는 당연히 알겠지. 그죠? 바닥엔 포장하고 녹음수를 식재하며, 그죠? 그늘을 제공한다. 녹음수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경관이 양호하고 전망이 좋거나 보행동선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디귿 니은이 되겠네. 퍼글러랑 나 맨날 파고라라고 실수하는 거 있잖아. 퍼글 옛날 말로, 그죠? 퍼글러. 그리고 벤치 정도 되겠네.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벤치 설정을 할 때도 이렇게 어디에 해야 된다, 또 어디에 설정하면 어떤 공간에 미를 창출할 수 있다, 막 이런 설명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17번. 보기의 규모와 설계 요건을 가지는 놀이시설은 자, 요딴 문제 튀어나오게 되면은 딱 키워드 찾으라 그랬지. 자, 일단은 미터 단위로 봐서 이 미터를 일일이 다 알고 있으면 정말 좋으나, 그렇게 만약에 힘들다면 안장, 집안과의 높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 자, 그리고 회전 반경 나오면 뭐라 그랬어? 그네라 그랬죠. 아주 쉬운 문제였네. 그죠? 그네. 됐죠? 자, 아마 회전 반경 뭐 나오니까 뭐 회전 시설 이렇게 틀린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높이가 막 3m, 막 4m, 2.3m, 2.5m 하니까 미끄럼틀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틀렸겠지. 그죠? 설마 에듀피드에서 공부했는데 이거 틀리진 않겠지. 믿고 있어, 이거는. 그죠? 자, 18번.
보행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동떨어진 아득한 장소를 선택한다. 어휴, 좋은 내용이야. 보행동선의 길이가 긴 경우 직선화를 통해 피로감을 줄인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엄청 긴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직선이면 덜 피곤하고 곡선이면 더 피곤하고, 물론 이제 곡선이면 더 피곤할 더 길어지니까,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보행동선에 어떻게 해야 돼? 일정 간격마다 뭐를 설치해야 돼? 쉼터 설치해야겠죠?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긴 경우 벤치를 설치하여 피로감을 줄인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잠깐 쉬어갔다가 할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같아요. 그죠? 좌석의 뒤쪽은 안정감을 주도록 폐쇄적인 장소를 선택한다. 조망이 좋거나 좋은 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 다 맞는 얘기야. 그죠?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도 용구로. 제도 용구도 종종 나오죠. 그죠? 2021년도, 2022년도 뭐 종종 나와. 자, 근데 모양이 구름 형상이다. 보자마자 못 찍어야 돼. 운영자. 맞아요? 운영자. 맞아요. 원형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솔직히 T잖아. 삼각자는 문제로 거의 이런 식의 문제는 내지 않아. 그죠? 만약에 이제 T자 문제가 그 삼각자 문제가 나왔다면 삼각자로 만들 수 있는 각도의 최대치는 뭐 이딴 문제 튀어나오겠지. 근데 보통 제도 용구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는 뭐다 나오게 된다면 템플릿이랑 운영자 이 둘 중 하나라고 매번 얘기 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삼각자에 대한 설명이나 T자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너무 쉽잖아. 그죠? 그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된다는 소리지. 공원 내 도로 및 광장 등 주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야, 이 너무 쉽다. 매번 얘기했지만은 기능사만 준비했던 애들이 보통 포장 파트도 대부분 건너뛰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기능사니까. 근데 여기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를 잘 읽어보라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포장을 나타내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을 나타내는 용어는 보도용 포장. 끝났네. 그죠? 보도용 포장. 됐어요? 답이 3번이야. 그죠? 강성 포장은 뭡니까? 뭐 차도용은 알겠고 간이용도 알겠는데 강성은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기도 할 텐데, 이거 뭐 이게 무슨 기사도 아니고서는 강성 포장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콘크리트 포장. 가요성 포장이라고 이거랑 상대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인데 무슨 지면에 뭐 분산을 시키고 막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특성화고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강성 포장 몰라도 돼요. 근데 안다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콘크리트 포장이구나. 딱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일단은 다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했어요. 요번 문제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한두 문제 있기는 있었어.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읽어본다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요 정도 수준이면 문제 푸는데 20문제를 20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면 다 풀지 않았을까 싶은,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2021년보다 조금 좀 낮아진 듯한, 이게 먼저구나. 그죠? 2021년이 나중에 본 거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쉬워. 다만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좀 생뚱맞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 어떻다? 답이 나온다. 보행자에게 포장, 보도용 포장. 이게 뭐 어려워. 그죠? 자, 요런 거라든지. 아까 그 문제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 뭐 있어요?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요것도 좀 생뚱맞은 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겠지.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을 때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능사만 준비했던 분들은 한 70점 정도, 70. 그리고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시간이 조금 촉박했다 하는 분들도 90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됐죠? 근데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죠? 그 목표로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내고 일단은 이게 기출에서는 끝났으니까 약간 사담 좀 하자면은, 뭐 사담 듣기 싫은 분들은 빨리 건너뛰기 하면 돼. 이제
내가 이제 조경 쪽 강의를 이제 하다가 예전에 한번 그 뭐 때려치운 적이 있었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뭐 강사나 강의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특이하게 강의를 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지 구격 같은 거 할 때 용지 구격 할 때 뭐 A0, A1, A2, A3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A4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굳이 수치를 뭐 200 얼마에 뭐가 얼마고 뭐 400 얼마에 뭐가 얼마고 막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라고 시킨 적이 있었거든. A3 용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A3 용지는 각종 서류나 이럴 때 사용을 하지. 그죠? A2 요거는 이제 기본 설계도 할 때, 기본 설계할 때 많이 쓰고 A1이나 A0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할 때 많이 쓰죠. 아무래도 용지가 크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용어를 외울 때 보통 다음 중 뭐 A2에 해당하는 그 수치 용지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용지 규격을 일일이 다 외우십시오. 뭐 4만 원이요. 뭐 4m가 어떻습니까? 5m 이렇게 외운 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2, 4, 5, 8이야. 첫 글자가.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원래는 A4도 있지. 그죠? A4는 근데 우리 조경 쪽에서는 별로 안 쓰잖아. 이것도 2야. 그죠? 그래서 이쁘나 이사와 오빠가 잘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거 뭐 야매다 막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 근데 이제 뭐 제대로 가르쳐 주고 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게끔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제가 뭐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막 하다 보면 이런 수치들 안 외워도 됩니다. 모르는 수치들 안 외워도 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고 알 수 있게끔 이제 강의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조경 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그 이단처럼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클레임도 오고 해가지고 막 상처도 받고 나도 내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야 이사 오빠를 그 못 맞추면 그 사람이야 이사 오빠 그지? 막 이런 거막 그 대입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조경 쪽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든 실질적으로 뭐 혹은 자격증을 따든 어떤 공부든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죠? 누가 얼마만큼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는가라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은 20문제씩 세 과목 60문제를 60분 만에 풀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답이 바로 나오려면 숙달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보고서는 고민하고 뭐하고 이걸 안다 모른다의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문제의 답이 1, 4, 5, 7, 5, 1, 4, 사지선다니까 1, 4, 2, 3, 1, 1 이런 식으로 답이 톡톡톡톡톡톡 나와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연상법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건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합격으로 가는 길 함께 합시다. 에듀피디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였습니다.